여성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백희영 회장. 여성과학기술단체 54곳이 모여 결성된 여성과총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여성들이 기술 개발에 같이 참여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제품이 나온다. 여성계와 인연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냐.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며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여성과총 백희영 회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한 축은 바로 여성과학기술인들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과학기술 분야에서 차별과 편견과 싸우며 자리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백희영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부 장관으로 계실 때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단체장 회장님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다시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장님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회장님이시죠? 네. 그럼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성과총은 2003년에 처음에 결성이 돼서요. 지금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개의 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모인 그 단체들이 4개가 모여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54개의 단체에 한 6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저희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에서 자연과학, 또 공학, 그 전문직인 의사, 또 치과 의사학회 그런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면 여러 가지 시각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으로 활동하시다가 또 여성과총 회장님이 되신 걸 보면 특히 그 여성계와 인연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으로는 영양학입니다. 영양학은 옛날에 저희가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가정학 분야가 여성이 많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무슨 어떤 남녀로 인한 어떤 여성들의 차별 문제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은 흡사하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그 여러 분야의 여성 과학자들이 활동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책이랄까요? 이런 거를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죠? 지금 2년째입니다. 한 1년 반 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이거를 정부가 물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기관들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러 번의 그 포럼과 또 토론회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그 1차 보고서도 냈고요. 이제 올해는 또 그것의 각종 세부 사항으로 그동안 안 건드렸던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를 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해서 당연히 융합적인 그런 문제,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 또 어떤 차별성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임이 돼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학기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
OECD 최하 수준의 심각한 성별 격차다. 이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하는가가 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그 영역, 뭐 성역이랄까, 네, 남녀 네. 차이에 그런 게 이제 많이 무너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네. 어떤 차별이나 편견 뭐 이런 것을 느끼고는 있나요? 네. 과학기술계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진입할 때는 많이 이제 남녀 차별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간다든지 중간 관리자층에서부터는 굉장히 남녀 간의 격차가 심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젠더적인 거를 고려 안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사회적인 낭비가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젠더 서밋을 하는 이제 국제적인 그룹이 그거를 자꾸 이제 이슈화해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낭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좀 더 잘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도 좋고 과학자들을 위해서도 좋고 과학기술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뭐 싸운다기보다도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없애는 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 여성과학 기술인을 지원하는 법률도 또 만들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럼 어떤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그 법이 도움이 되던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제 그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03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시행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그 정부에서 그런 기본 계획 그런 것들을 다 만들도록 그 법안에 그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젠더 서밋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국제적인 그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저희 법률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딱 해서 이제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고 그 지원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경력단들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다시 지금 이제 처음에 그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 더 명확한 갖고 할 수 있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니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해서 많은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성과학 기술인이 그 남성과학 기술인과 비교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기계를 다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요새 이제 그 음성으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성들이 많은 그 공대에서 이제 남성들의 목소리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계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그게 시판이 되면은 이제 여성들은 이 피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되기는 하지만 최적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노인들을 위한 어떤 기구라면은 노인들은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톤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성들한테는 인지되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 여성들이 있을 때는 여자 할머니를 생각하고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데 남성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기술 개발에 같이 참여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제품이 나온다.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그 자기의 그 생활에서 오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구에 참여가 되고 또 기술 개발에 참여가 될 때 그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용한 연구 또 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젠더 혁신이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그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뭐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적을 내야 되는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굉장히 어떤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그거를 아주 집중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일하고 이게 겹친다. 물론 뭐 아프다든지 그런 건 이제 남자들 다 있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결혼한 여성들은 뭐 그것이 이제 시댁의 어떤 뭐 일하고 겹친다든지 또는 이제 아이들이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또 봐주던 분이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분도 또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이 집중해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미룰 수가 없고 결과 어떨 때는 이제 그것이 실험이라면 그것이 딱 지나면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과학자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되겠고요. 저도 당연히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히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력 단절이 되면 그 어려움이 더 크지는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평균적인 고용 그 곡선이 지금 M자 커브. 그래서 경력 단절 됐다가 30대 후반, 뭐 40대 뭐 이때 와서 이제 다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다시 이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는데 고학력 여성들은 대부분이 지금 L자 다시 안 되고요.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워낙 과학기술 분야는 이게 빠르게 변하고요.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실험 하던 그런 기술 같은 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아무래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고학력 여성들의 이 경력 재진입, 그런 경력 단절 후에 노동시장 재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고학력 여성들의 직종 개발 그런 것을 이제 정부에 있을 때 그 경력 단절 여성들 재취업을 위해서 고학력 여성들한테 좀 더 특화된 그런 이제 직종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세일센터 그것이 지금 이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되려는 기술이지만 그 예전에 했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직종.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D 프린팅 같은 거, 3D 프린팅 같은 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법을 배우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그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직종적인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의 경력과 그분들의 기술과 교육과 그동안 쌓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사회적 성인 젠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는 창조와 창의가 만나는 다양성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 성별 다양성 확보를 통해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진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yes, no 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문과 성향인 사람은 없다. 그러면 과학자도 문과적인 성향이 필요한가요? 근데 이제 문과적인 성향, 이과적인 성향 이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편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자기 하는 연구를 점점 더 그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연구비를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남한테 잘 이것을 설득시키느냐. 또 내가 얻은 결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느냐. 그게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물론 일반인도 있지만 전문가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나만 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한테 이 연구가 뭐를 얘기했고 나는 왜 했는데 이게 어떻고 이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과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다 고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과, 이과
그런 형 이런 건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어떤 분들이 생각해 놓은 그런 거를 이제 뭐 괜히 저는 그런 거에 의해서 젊은 아이들이 그 자기의 그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과학자가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기업체 연구소이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일단 제가 그분들의 수입을 다 모르고요. 또 어느 직장에서 얼만큼 주는지를 그렇게 잘 모르고요. 또 그것이 뭐 기업이든지 연구소든지 어디든지 이제 같은 곳에서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과학자들은 꼭 수입보다도 내가 하는 연구가 얼만큼 인정받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한 연구 결과를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내가 이거를 수익에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제 뭐 특허도 내고 뭐 사업화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저는 이제 노벨상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발견한 그 이제 물리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생산에 이용이 돼 갖고 굉장히 그 뭐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상을 드렸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난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했을 뿐이다. 네. 그랬고 이걸로 노벨상까지 주니 나는 고맙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마음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그 어떤 수입에 의해서 어딜 가느냐 그거보다도 일단 내가 하는 연구,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다는 것이 특히 과학자들한테는 그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과학자 중에는 남성적 성향이 다분한 사람이 많다. 그 여성 과학자는 역시 여성적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예, 어쨌든 제가 그 말한 취지는 남성적인 성향이 많다, 적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편견적인 거고요. 뭐 이런 면은 있죠. 이 과학기술계가 워낙 옛날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남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만약에 불편하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소극적이 되겠죠.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뭐 남성성과 여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여성 과총 백희영 회장이 말하는 과학기술인의 길. 첫째, 매사에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은 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다. 둘째,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는데 기쁨을 얻어라. 과학에도 특별한 왕도는 없다. 셋째, 과학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학이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 가장 젊은 시절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어떤 분야였나요? 젊은 시절이라 하면 이제 대학교 시절. 다니고 그럴 때.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도 하셨죠? 네네,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사회 문제 같은 데도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또 처음 들어갔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제가 이제 뭐 그 대표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그 이제 그 삼선 개헌과 그 다음에 그 선거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제 학생 운동들이 굉장히 격화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또 그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있습니다. 그럼 학창 시절도 상당히 치열한 삶을 사셨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회피하거나 그러지를 또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학생으로서 학생회장으로서 지금 해야 될 역할이구나 생각했을 적에 그냥 뭐 그런 것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회장님은 여성 과학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요?
저도 이제 뭐 결혼을 공부할 때 결혼하고 이제 그 자녀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여성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저도 또 그렇게 벗어나서 뭐 그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나 연구나 할 일이 굉장히 집중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어른들의 를 위해서라든지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일하고 이게 충돌될 때 이제 그때가 제일 어렵고요. 그때가 가장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저뿐 아니라 가장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고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명절이 있을 때 뭐 출장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남성 과학자들이나 남성 학자들은 그렇게 간다 그러면 다들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구나 하고 하는데 여성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그것이 저도 뭐 그렇게 살아오면서 역시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아무래도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뭐 비결이라도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당연히 그거는 저도 많은 뭐 절망적인 일도 사실 있었을 때가 있고 그랬지만 이제 이것을 그래도 내가 항상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극복을 하면서 이게 또 뭔가 나한테 모르는 거를 알게 해준다든지 느끼지 못했던 거를 알게 해준다든지 좀 더 내가 다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일도 나한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뭐 될 수 있으면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그 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좀 해보고. 근데 사실 여성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게요. 이제 그럴 때 막 집안일을 한다든지 가족들한테 필요한 걸 막 사러 다닌다든지 이제 그러면 어려웠던 것을 잠시 잊을 수가 있고 좀 더 긍정적인 걸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됩니다. 여성가족부 시절 외유내강형 장관으로 유명했던 백희영. 서울대 교수로, 장관으로, 여성과총회장으로 또한 부모와 배우자로 살아오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며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이 오늘의 백희영을 있게 했다. 활동 계획은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여성과총을 통해서 했던 그 젠더 혁신 그 연구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거의 한 40~50명쯤 되게 굉장히 큰 그룹이 지금 이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그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이 이제 그 미국의 과학재단에서 이거를 이제 그 주 책임자로 그 뭐 유럽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하는데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저를 지금 이제 부위원장으로 거기에서 하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연구자들을 저희가 모여서 이제 젠더 서밋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앞으로 그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좀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인생의 보물을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한테는 제가 뭐 교수를 쭉 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살은 거에서 사실은 가족과 저의 이제 제자 이런 사람들 저희 보물인데 너무 재미없으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기 제가 네네 좀 그런 대로 약간의 뭐 아무한테도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목걸이죠. 이제 소박한 목걸이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유학 시절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1년쯤 살고 서로 박사과정을 할 때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맞은 첫 번째 생일에 저희 남편이 이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또 보라색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학생 때라 뭐 유학생 때라 요새하고 또 옛날에 그 70년대 유학생들의 생활에 사실 지금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하게 겨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좀 최근에는 제가 약간 목에 알레르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도 그때 제가 이거를 받고 얼마나 또 기뻤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40년. 그러니까 40년은 안 될 거예요. 네, 40년 됐나? 네네네,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네네, 아이 참. 네.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고의 만남도 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도 있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어떤 때였는지, 어떤 만남이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분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다름이 아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대학에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불란서에 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다시 하시고 이제 그 교수도 되시고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2번이나 훌륭한 그런 과학자가 되셨고 그분의 그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감명이 깊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과학 분야 또 이제 저한테 그 대학교 때 학교를 중단하게 되고 그랬을 때 유학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히 이분의 그런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을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의 그 조국의 그 독립을 못한 그런 조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이겨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고 그런 것이 제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런 점들을 존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의 모임인 여성과청 백희영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성과학기술인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21세기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를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